안녕하십니까. 중구 소장입니다. 9월 21일에 보내드리는 주말 특집 시간으로서요. 미국이 0.5%포인트 금리 인하 단행으로 인해서요. 바이오주의 상승폭 확대에 따른 대응 전략과 함께요. 금리 인하 수혜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9월 넷째 주 지수 상승을 견인할 주요 섹터를 살펴보도록 하면요. 전일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밸류업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관련 종목군들 부각이 기대가 되는데 LG전자, 삼성물산, KB금융 그리고 중소형 종목으로 한글과 컴퓨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 종목군들 상승이 기대되죠. 특히요 금리 인하 대표 수혜 종목인 바이오 종목이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중국의 바이오를 견제하는 이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됐죠. 거기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그러면서 바이오주들의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자축 상단이 바로 코스피 지수의 의약품 업종 지수예요. 지난 7월달 저점으로 인해서 연일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33%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자,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7.3%나 하락했다. 그러면 이 40% 상대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만큼 시장 상승을 의약품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측 상단은 아멕스 생명공학지수, 미국의 바이오 지수죠. 지난 6월서부터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6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실시를 한 게 6월 달이다. 그때서부터 바이오주들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국내는 7월서부터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요, 이 국내 바이오 의약품 업종 지수를 보면요, 이 코스피 종합 지수보다 먼저 선 조정을 받았죠. 자, 이것이 의약품 업종 지수의 이 월봉 모습인데요. 이 의약품 업종 지수는 사상 최고가 고점을 언제 찍었습니까? 바로 2020년 12월 달에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 코스피 종합 지수는 고점을 언제 찍었냐? 2021년 6월. 아까 이 의약품 업종 고점이 2020년 12월에서 여기서 찍고 한참 더 지수는 올라갔다. 먼저 손 조정을 받고 고금리로 인해서 오랫동안 수혜를 받은 것이 바로 바이오 업종 지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승폭은 더 확산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 좌측 하단이 바이오의 대표 종목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일봉 모습이에요.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고 지금 106만원까지 올라가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흐름이 저는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올라온 폭이 많기 때문에 신규로 추경 매수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이유를 보면요. 자, 이 미국의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가 지난 6월 달에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시점으로 상승 전환이 됐다. 그러면 이번 9월 달 날짜로는 9월 19일 새벽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그것도 0.5%를 큰 폭으로 했는데 이 바이오 지수인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방향성을 아직 결정을 못했다. 주말에 또 0.6% 오히려 하락했다.
그러면 이 먼저 크게 올라온 거에 따른 좀 선반영 일부가 지금 주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의 좀 방향성을 우리가 좀 확인할 때까지는 좀 매수를 자제를 해줘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또 매수를 자제해야 할 이유 두 번째로는 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 올해 뭐뭐가 있었습니까? 먼저 기아가 최고가 났죠. 그리고 현대차 사상 최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KB금융, 하나금융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그 이후 주가를 보면은 큰 폭의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기보다는 상승세가 올라다가 좀 한풀 꺾이면서 옆으로 행보하거나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관점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가 이 상단이 막혀 있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적인 상승세를 못 이어졌기 때문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올 초 상반기에 있었던 자동차라든지 금융주처럼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나타났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 그러기 때문에 일단 추경 매수는 자제를 해달라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 이수장증권TV에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종목, 바이오 종목은 바로 SK바이오팜이죠. SK바이오팜 우리가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실적 성장 전망이죠. 자, 이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가 미국에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이 됐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걸로 보는데 지금 엑스코프리는 이 뇌전증에서 부분 발작에만 적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임상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올해든지 내년 초에 통과가 된다 하면은 이제는 부분 발작이 아니라 전신 발작 또 소화용까지 하면은 시장 규모가 훨씬 커지셔서 5조 원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판매가 늘어나는데 시장이 더 확대되면 판매량이 더 급증한다. 실적은 더더욱 좋아진다. 두 번째는 신약 개발이죠. 이 방사선 의약품이 최근에 상당히 부각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러한 이유로 SK바이오팜이 올해 이 하반기 들어서 상승폭이 크게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죠.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최근에도 상승 흐름, 그러니까 바이오 상승으로 좀 동조화를 보이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급적으로는 뒷받침이 안 되죠. 오히려 개인들의 매수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락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개인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출회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외국인이나든지 기관 매도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 뭐 훼손되거나 아니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탈되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도 이 10만원 전후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고점 부근에서 비중 축소한 물량을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는 아까 말씀대로 바이오 전체적으로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 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이 11만원 초반대와 그리고 10만원 초반대가 저점으로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갖고 계신 물량은 좀 더 끌고 가시고 아니면은 요번에 10만원 전후에서 또 비중을 조금 늘린 물량은 뭐 일부 팔아도 되고요. 11만원 넘어가서 그렇지 않고 그냥 끌고 가셔도 되고, 하지만 이 새롭게 접근하는 매수하는 관점은 조금 자제를 해줘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ST팜도
최근 다시 고점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셀트리온도 새롭게 모습을 만드는 모습이에요. 상당히 바이오주들이 아까 말대로 장기적인 소외에 따라서 올라오는 건데 단기적으로 오름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완급 조절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추격 매수 자제 내지 그래서 밑에서 다시 재매수한 물량 위에서 일부 줄여주는 건 상관없지만 전체적인 물량은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요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새로운 회원제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는 중장기 투자를 많이 권해드렸으나요.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상단이 막혀 있다 보니까는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 단중기 종목 위주로 수익률을 위주로 그렇죠? 단중기 종목으로 하루에 한두 종목씩 우리가 추천을 해드리는 회원제를 새롭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회사 기여라든지 상승논리, 목표가, 손절가 등을 오전 장전인 8시 50분에 문자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가격은 1개월에 33만원, 3개월에 88만원. 우리 정회원들 6개월에 300, 1년에 500보다는 가격적인 부담을 많이 낮춰드렸기 때문에 요번 기회에 그동안 가격적 부담 때문에 망설였던 걸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요 아래 계좌번호 있죠. 신한은행 140-009-750-158로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그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성함하고 그리고 정보를 받을 핸드폰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월요일 오전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이오는 저는 추격 매수 자제하고요. 금리나 수혜 종목군들 중에 대한항공 있죠? 이 대한항공은 비행기를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이 기름 유가가 그죠?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강세되면 수혜고 또 금리가 낮춰지면 수혜죠. 그래서 대한항공 당연히 이 금리 인하 수혜 종목입니다. 자, 이 대한항공 차트 완성도도 상당히 높고 또 개인들의 매도세가 그죠? 이 상당히 많아요. 외국인의 기관들이 특히 기관이 최근에 한 달 동안에 320만 주 외국인이 100만 주 매수죠. 지난 8월 21일서부터죠. 상당히 좋은 모습에서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아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줘도 크게 부담이 없는 차트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네이버 종목 여러 번 금리나 수혜 종목으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자, 그 이유 소개해 드린 이유를 보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그리고 네이버의 주가 모습 이것이 1년 일봉 모습인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네이버 주가는 하락하고 또 네이버 주가가 오르면은 미국 10년물 국채가 하락하고 그죠? 그런 모습인데 자, 언제 좀 틀려졌냐면은 이 4월 말쯤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했는데 이 네이버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다시 꺾였죠. 이때가 뭐죠? 라인 사태로 인해서 꺾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74까지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는 좀 상승할 때가 아니다. 근데 아직 주가의 움직임이 네이버에 지금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은 그죠? 지금 이게 네이버 주가에 지금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좀 외국인이 좀 매수라든지 좀 크게 나올 때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도 되잖아요. 그래서 순환매 대비해서 좀 길목 지키기 한번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여러 번 이수양증권TV에서 강조해 드렸던 종목이 롯데관광개발이죠. 저는 실질적인 금리 인하 수혜 종목이 롯데관광개발로 보입니다.
자, 롯데관광개발 이수정증권TV에서 소개해드리면서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실적 성장과 그리고 11월 달에 있을 리파이낸싱, 대출 연장이죠. 자, 먼저 실적 성장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제주도의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죠.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제주도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넘었다죠. 작년보다는 12일, 그리고 2022년보다는 뭐 한 이틀 정도가 좀 빨랐는데, 하나 긍정적인 것이 외국인들의 증가율이 225%나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내국인은 한 6% 감소했는데, 근데 이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에 카지노가 있죠.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많이 찾는데, 이 다음 달 10월 1일서부터 7일까지 중국 국경절이에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하는데 연휴가 시작된다. 특히 중국 비중이 크다. 그러면은 이 10월 초순까지는 한번 롯데관광개발이 이 재료로 한번 부각될 수 있지 않나. 만약에 여기서 한번 확 치고 한번 다시 조정받는데도 또 11월 달에는 8천억 규모의 대출 연장이 있죠. 자, 1분기, 2분기 롯데관광개발이 다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단기 손실이 발생했죠. 왜? 이 8천억 대출 이자 때문에 분기별로 한 금융 비용이 한 400억 정도가 된다래요. 그래서 1분기에 영업이익이 88억이 났는데도 이 384억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다. 근데 요번에 11월 달에 만기 연장할 때 금리가 낮아지면은 당연히 이 실적 개선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이제 롯데관광의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 9,500원에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 거래가 감소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돌파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수급상을 봐도요. 최근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죠. 그래서 한번 거래량 증가할 때 한번 치고 나갈 가능성, 특히 10월 초선의 중국인 관람객이 만약에 예상보다 많으면은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거고, 근데 예상보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감소됐다 그러면은 상승폭이 한풀 꺾였다가 11월 달에 가서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이 예상되는데, 일단 거래량 증가 시 상승해서 저는 계속적인 롯데관광개발 이수영신건수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기 관심 종목으로 신흥 SEC를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2차전지 부품 및 설비 제작 기업인데,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 화재가 좀 많이 발생했죠. 이 회사가 이 어셈블리를 하는데 배터리 셀의 압력 상승 시 외부 가스 배출 및 폭발을 방지하는 역할 부품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이 거래가 크게 터졌던 가격대에서 행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 밸류업 지수 발표인데, 이 신흥 SEC도 이번에 4월달에 액면 분할 실시했고 자사주 매입을 매년 30억씩 3년간 2026년까지 진행해서 소각하기로 결정했죠. 소각. 자사주 매입보다는 소각 쪽에 조금 비중을 내서 밸류 프로그램에 또 거기에 해당도 된다. 그러한 부분에서 한번 이 신흥 SEC 거래 증가할 때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이제 9월도 마지막 거의 주에 들어갔죠. 그래서 금리 인하와 밸류 프로그램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아까 말씀드린 이 새로운 해운제죠. 승무주 VIP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신 다음에 성함하고 그리고 정보를 받을 핸드폰 번호를 요 아래 010-2420-67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월요일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으로서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